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후 아파트 하수탱크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항저우시에서는 한 여성이 밤중에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전날 밤 그녀의 모습을 기록했지만 실종된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당국을 긴장시켜 그녀의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를 철저히 수색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하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건물의 폐기물 저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이 범인이 그녀의 가까운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종된 시간 이후 그 건물에서 떠나는 모습을 담은 카메라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 중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이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일은 7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항저우시의 경찰들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전화에서 쉿거리라는 남성이 자신의 아내인 나이 후이리가 며칠째 실종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쉿거리로부터 진술을 받아 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쉿거리의 진술에 따르면 7월 4일 그는 아내와 함께 항저 우적 십자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치아 치료를 받으러 갔고 아내는 고혈압약을 재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약을 받은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의 또 다른 팀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7월 4일 오후 5시 10분경 나이 후이리는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저우 인타이 쇼핑센터에서 장난감과 생일 케이크를 산 후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모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밝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쉿거리는 그날이 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4일 저녁 7시경 세 식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딸의 생일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밤 10시쯤 가족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쉿거리는 다음 날 아침 5시 30분경 일어나 보니 아내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했다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점심과 저녁이 되어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그녀는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기에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나이 후이리의 딸은 어머니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종 당시 쉬 씨는 나이 후이리가 단지 잠옷과 신발만 신고 나갔으며 신분증 같은 중요한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불면증에 자주 시달렸으며 정신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록에 따르면 나이 후이리는 이웃들과 지인들로부터 착하고 가정적인 여성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번의 결혼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딸을 얻었으나 이혼 후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쉿거리 와제 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현재 15세인 딸이 있습니다. 가족은 삼보베이 위안 지역의 55평방미터 크기의 재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50만 위안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이 후이리의 실종 소식은 곧 지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쉿거리가 제공한 정보와 여러 추측을 바탕으로 언론은 즉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고 이는 큰 여론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이 후일이 가족이 거주하던 삼보베이 위안 아파트 단지는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고품질의 엘리베이터와 감시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건물 내구 16대의 카메라와 인근 지역의 약 1000대의 카메라를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 후이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8층에 위치하며 각 층에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들에는 복도를 전부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의 비상구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보안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상의 허점은 경찰이 라이 후이리가 비상구를 통해 집을 떠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비상구를 이용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아파트 출입구와 인근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월 19일, 경찰은 수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라이 후일이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철저히 수색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지 전체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지하 주차장, 옥상, 그리고 하수구 및 물탱크와 같은 장소를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건물 내 모든 가구의 냉장고와 금고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탐지견을 동원하여 아파트 주변의 호수와 공원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숨길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역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이 후이리의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이 후이리의 가족은 아파트 단지 내부와 외부에 많은 실종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라이 후이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개십만 위안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월 21일, 15일간의 지속적인 수색 끝에 경찰은 라이 후이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라이 후이리가 실종된 날 그녀의 가족이 토네물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해당 날짜의 물 사용량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 후이리 가족이 해당 날짜의 톤의 물을 소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하루 동안이 톤의 물을 소비했다는 점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7월 22일, 조사팀은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저장소와 하수 처리 시스템에 수사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대의 오수 처리차와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인 7월 23일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38대의 오수 처리차를 검사하고 필터링한 끝에 경찰은 인간의 신체 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이 조직이 라이 후이리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라이 후이리가 살해되었으며 범인은 건물 내부의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쉿거리가 오수 처리차가 있는 지역을 2차례 방문하며 폐기물 저장소를 주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은 즉시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모든 관심은 쉿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경찰은 쉿거리를 공식적으로 소환하 여신문을 진 행했습니다. 신문은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그의 역할과 사건에 얽힌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 시간의 대면 조사 끝에 쉿거리는 결국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쉿거리 의자백을 받은 즉시 경찰은 형사 구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쉿거리는 1965년 저장성 사오싱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부터 그는 사오싱, 상하이 등지에서 어분 사업과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2018년에는 항저우로 이주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시절 그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두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균열은 그가 항저우로 돌아와 라이 후이리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쉿거리는 오리 판매업에 종사하며 종종 라이 후이리의 집을 오리 저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라이 후이리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빈번한 왕래 끝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으며 쉿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공식적인 이혼 전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하이로 이주하여 함께 생활했고 각각의 배우자와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쉿거리의 전 아내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쉿거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전 아내를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쉿거리와 라이 후이리는 공식적으로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삼보 마을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철거되면서 그들은 재개발 아파트 배정권을 받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쉿거리 가족의 각 구성원은 55제곱미터의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라이 후이리는 55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받았으며 바로 그곳이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였습니다. 한편 쉿거리와 그의 막내딸은 각자의 배정 면적을 합쳐 110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쉿거리가 아내를 살해한 동기가 재개발 아파트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쉿거리는 110제곱미터 아파트를 전처의 장남의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 후이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쉿거리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쉿거리는 자신의 범행 동기와 범죄 수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4일 아내와 함께 집에서 고기 완자를 만들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저녁에 고기 분쇄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라이 후이리가 실수로 쉿거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간의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가정생활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쉿거리는 그동안 아내와의 갈등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집과 재산의 분배 문제,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등 여러 갈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날 밤 쉿거리는 아내의 우유에 몰래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라이 후이리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아내의 입을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베개로 라이 후이리의 얼굴을 눌러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범행 중에 라이 후이리는 공포에 질린 채 깨어났으며 심지어 쉿거리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쉿거리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끝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쉿거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후 아내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욕실에서 그는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했습니다. 그는 조각난 시신을 하나씩 변기에 버리며 자신의 범행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재판에서 쉿거리는 아내를 살해한 행동을 순간적인 분노의 결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변명을 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 사건이며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쉿거리의 행동이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갈등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주식 투자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쉿거리는 농장 사업으로 70만 위안을 벌었으나 주식 시장에서의 잘못된 투자로 이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쉿거리는 자신의 어린 딸을 언급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이후 딸은 변호사에게 부모 모두 자신을 사랑했으며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전하며 법원에 아버지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쉿거리의 변호사는 이 감동적인 편지를 법정에서 제출하며 사형 판결을 면할 수 있도록 판사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저장성 법원은 공개 재판을 열고 쉿거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2022년 4월 8일에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법원은 사형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이 비극적인 사건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쉿거리는 범죄를 매우 교묘하게 숨기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 실종 신고를 하며 아무런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기자나 수사기관과 마주했을 때도 그는 명확하게 말을 이어갔으며 두려움이나 불안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본래 삶의 평온을 제공하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 신성한 의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가정의 문 뒤에 숨겨진 두려운 진실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